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경제학의 황현입니다. 자, 오늘은요, 신고도지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며칠 전에 서울시에서 신고도지구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고도지구가 또 만들어지는 건가? 더 규제가 강화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고도지구를 완화해서 새롭게 고도지구를 재수립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고도지구는 곧 완화될 예정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울시에 보면 사실상 40년에 걸쳐서 불필요하게 묶여있던 여러 지역들, 또 아주 중요한 자리들이 고도지구로 묶여 있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정말 재산상 피해를 받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오늘 이 뉴스가 희소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투자를 생각하신 분들이라면 뭔가 특정한 지역에 변화의 바람이 일어난다면 그거 역시 재개발에서는 호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한번 눈여겨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 6월 30일 날 금요일 날이죠. 서울시에서 보도자료를 하나 발표했는데, 서울시에서 신고도지구를 구상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경직적 규제에서 합리적 관리로 전환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천편일률적인, 너무 형식적인 틀에 박혀 있는 규제에서 좀 유연성이 있는 그런 관리, 그러니까 규제에서 관리로 바뀌는 거니까 내용은 많이 틀려지는 겁니다. 그죠? 규제에서 관리로 전환이 된다. 내용을 보면요, 남산, 경북궁 등 주요 산과 시설물 주변에 중요한 경관 보호 지역은 고도지구를 그대로 유지하겠다. 그러면 남산 주변에 그동안 고도 제한 풀어준다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계속 얘기했는데, 경관보호지역은 고도지구를 유지한다라는 것은 고도지구를 안 풀겠다라는 건가? 그게 아니고요. 내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남산, 경북궁 등 주요 산, 시설물 주변에 중요한 경관보호지역은 고도지구를 유지하되 이거를 관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개발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나눠놓겠다라는 거고요. 자, 실효성이 없는, 그러니까 제가 봐도 특별하게 이 지역이 왜 고도지구인지 잘 모르겠는 지역들이 있죠. 오리동이라든가 서초동, 법원단지 주변이라든가 여의도 같은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왜 고도 지역인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상 이런 지역들도 이번에 다 해제가 된다고 합니다. 무려 8개소의 지구가 해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경관 보호와 함께 도심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노후 주거지 환경 개선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높이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건 뭐냐면, 일단은 도심 기능 활성화라는 건 뭐냐면 도심의 고밀도 개발을 좀 적용시킬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심 쪽에 있는 상업, 지구 단위, 업무 시설들에 대한 개발들을 좀 과속화시키고, 노후 주거지 환경 개선이라는 건 뭐냐면 역시 이 고도지구 주변에 있는 노후주택가들을 좀 본격적으로 재개발을 시키려는 의지가 표명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요, 그동안의 규제는 일률적인 규제죠. 예를 들어서 이 남산 주변이라든가, 그죠? 그리고 경북궁 주변, 구기동, 평창동, 또 이제 북한산 주변. 이 북한산 주변은 또 면적이 엄청나게 넓죠. 도봉구라든가 강북구 전체 지역에 걸쳐서 엄청나게 많은 주거시설들이 있는 지역들이 어쨌거나 고도 제한으로 묶여져 있고, 배봉산 주변도 고도 제한으로 묶여 있는데, 이 배봉산 주변도 사실상 제가 봤을 때 고도 제한이 왜 필요한지, 이 배봉산 주변은 현재 이문희경 뉴타운으로 아파트가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는 지역이죠. 그리고 이제 국회의사당 주변이라든가 오류동이라든가 앞서 말씀드렸던 서초동 법원단지 주변, 이런 지역들이 1972년 남산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고도지구를 최초로 지정했는데, 남산, 북한산, 경북궁 등 주요 산이라든가 시설물 주변을 고도지구로 지정 관리했는데, 이 지역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편일률적으로 규제가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유연성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규제가 의미 없는 규제들이 많이 지정되어 있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하기 위해서 유세를 할 때부터 계속했었던 얘기가 뭐냐면, 이 도심권에 있는, 특히 남산 주변에 있는 고도지역, 그러니까 남산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산과 한강 주변에 있는 높이와 규제를 빨리 본인이 시장이 되고 나서는 바로바로 좀 그런 것들을 규제를 완화해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하나씩 지켜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규제 완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느냐, 그리고 지역 주민들한테 이 규제 완화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이런 이익이 얼마나 많이 돌아갈 수 있느냐도 사실상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지 될 대목인 것 같아요. 자, 이 고도 제한은요, 지정 당시에는 필요성이 명확했지만 제도가 장기화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했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첫 번째, 도시계획제도 변화에 전혀 대응하지 못했다. 서울이라는 도시는요, 세계 20위권 안에 드는 대도시인데, 전 세계적으로 도시계획 제도가요, 우리 건축법이 바뀌는 것처럼 아니면 여러 가지
마치 우리 문화라든가 일상이 바뀌는 것처럼 상당히 빠르게 전 세계적인 도시계획 제도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늦다. 진짜 어떻게 보면 이 도시계획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건축 규제라든가 이런 걸 보면 흥선대원군 정책에 묶여 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느린데 어쨌거나 그렇게 느린 도시계획 제도 안에서도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높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복적으로 규제를 받고 있다. 두 번째, 이 고도지구가 지정된 것들은 주거 환경이 엉망진창입니다. 아시겠지만 뭐 여러분들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고도지구 주변 지역, 그러니까 고도지구가 되어 있는 인접 지역들은 다 재개발 구역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뭐 산이 있어. 근데 이거 고도지구야. 고도지구 지역은 높이 규제로 재개발을 못 하는데 그 주변 지역들이 다 지금 재개발을 하고 있죠. 그죠? 주거 환경 개선이 어려워서 주변 지역과의 격차가 엄청나게 많이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규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사실상 예전부터 나왔는데 이번에 그게 꼭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규제 완화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신고도지구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신고도지구 종합을 보면요. 일단은 이 고도지구 중에서 재정비되는 곳이 5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재정비가 완료되는 곳,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고도지구가 완벽하게 풀어지는 곳이 한 군데가 있고, 그리고 이제 고도지구가 또 해제되는 곳이 2군데가 있습니다. 일단 남산 주변부터 보면 상징적인 지역이니까 이 지역은 이제 재정비가 되는 지역인데요. 이제 고도지구 지역을 일부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놔두고 나머지 지역은 풀어주겠다는 거고 12에서 20m까지 남산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고도 제한이 있는데요. 이제 20에서 28, 32, 36, 40m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4층에서 7층까지밖에 못 짓던 거를 7층에서 15층까지도 이제 개발이 가능하게끔 좀 바뀌는 것 같고요. 또 이제 북한산 주변이죠. 북한산 주변. 북한산 주변 같은 경우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가장 넓은 면적을 또 차지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여기도 20m 이하였는데 그러니까 4층에서 7층까지 근데 28m까지 고도 완화를 시켜주겠다. 그런데 이 북한산 주변 지역에서 재개발을 하게 될 경우는 15층까지도 허가를 내주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지역이죠. 구기 평창동 같은 경우는 사실상 구도 제한이 많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번에 어쨌거나 20m 이하인데 단 일부 지형차에 따른 최대 8m 정도만 추가적으로 완화해준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 고도 제한 구상 안에서 보면 구기 평창동 지역이 가장 수혜를 많이 못 받는 지역인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배봉산 주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지정 완료됐다. 라는 얘기입니다. 고도지구 변경 결정 고시를 통해서 이 지구는 사실상 고도지구가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배봉산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이문 희경 뉴타운 등으로 인해서 주변이 전체가 재개발 지역이잖아요. 그죠? 또 아래쪽에 청량리 재개발 지역들도 있고 북쪽에는 또 석관동 재개발 지역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고도 제한이 별 의미가 없고 면적도 상당히 작기 때문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재개발이 그냥 좀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국회의사당 주변이죠. 여의도 이제 서여의도라고 불리는 국회의사당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 여의도에서 이게 국회의사당이 있잖아요. 국회의사당을 기준으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러니까 천편일률적으로 과거에는 이 국회의사당 주변이 높이 제한이 딱 정해져 있었어요. 뭐 7층, 12층 이렇게 정해져 있었는데 국회의사당을 기준으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작게는 75m부터 최고 170m까지 지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효율적으로 높이 규제에 대한 거를 좀 완화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의도 같은 경우는 국회의사당을 기준으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높게 지을 수 있게끔 이번에 바뀌는 거고 경북궁 주변들도 고도지구를 일부 조정하겠다라는 거고 대로변을 기준으로 이제 지구 단위를 수립할 예정인 거고 서초동 법원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서초역이랑 교대역을 서초역과 교대역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수립해 갖고 그 지역을 아마 종상형을 통해 갖고 그러니까 서초역과 교대역 주변에 있는 지구 단위 안에 들어와 있는 건물이나 토지, 주택 같은 경우는 앞으로 가격이 많이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고도지구를 해제하면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묶어갖고 종상형을 통해서 개발할 예정이고요. 오류동 같은 경우도 1호선, 7호선 오류역 주변에 있는 지역들을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묶어갖고요. 그 지역을 종상형을 통해서 아마 개발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신고도지구 구상안을 종합적으로 보면 일단은 고도지구가 완벽하게 해제가 되는 데가 있고 나머지는 일부 조정이 되는 지역이 있고 일부 조정이 되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기존보다 고도 제한을 좀 높게 그러니까 7층밖에 못
짓는데 15층, 20층까지 짓게 해준다라든가 이렇게 좀 수익성 어떻게 보면 재개발이라든가 건축법상 수익성 좀 높아지는 방향으로 하겠다라는 거고 하지만 전체 지역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일부 지역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라든가 개발이 됐을 때 시너지가 높은 지역들 같은 경우를 풀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들을 보고요 나름대로 고도지역 완화 시 수혜 지역을 한번 뽑아봤는데 일단 첫 번째는 서여의도 지역입니다. 서여의도 지역.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기준으로 이제 조금씩 멀어질수록 높이가 계속해서 용적률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어쨌거나 1차편 1률적인 규제로 묶어놔 있던 서여의도가 다양한 형태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바뀌고 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제 강북구와 도봉동 지역의 모아타운이라든가 신통대상지입니다. 이 지역들이 모아타운이나 신통대상지로 이제 지정은 됐는데 북한산 밑자락에 있는 지역들도 몇 군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뭐 사업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도 제한에 묶여서 구역 지정은 됐습니다만 사업상이 아주 좋지 않아서 지지부진한 지역들이 몇 군데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 고도 제한이 완화가 되면 사업성이 훨씬 높아질 것 같고 또 북한산 자락 주변에 보면 강북구와 도봉동 쪽에 그러니까 강북구 수유동이라든가 미아동이라든가 아니면 그 419탑이라든가 우이동으로 올라가는 쪽 라인이라든가 도봉동 같은 경우는 도봉동의 이제 쌍문동이라든가 아니면 도봉동 주변에 있는 도봉역 주변이죠. 이런 지역들 보면 산자락 밑에 그래도 나름대로 규모가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아파트 단지들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 고도 제한이 완화가 됐을 경우에 이 지역 아파트들이 용적률이 낮은 아파트들이 꽤 있기 때문에 대지 지분들도 괜찮고 그런 아파트들은 또 향후에 재건축 대상도 될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예를 들어서 뭐 서울 빌라도 5억 6억대 하잖아요. 근데 그 아파트들은 서울에 있는 웬만한 빌라보다도 쌉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금액에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또 맑은 공기를 쐬면서 좀 살고 싶다. 그리고 이 지역들이 지금 이제 뭐 우이신사 경전철이라든가 도봉동 같은 경우는 1호선 4호선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산자락 밑으로 뭐 도심 접근성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런 아파트들을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 세 번째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서초역 교대역 일대 서초역과 교대역의 이 지역이 이제 지구 단위로 묶입니다. 지구 단위로 묶이면서 이 일대 대로변에 있는 건물이라든가 토지 그리고 주변 지구 단위 인접해 있는 아니면 지구 단위 안에 들어와 있는 주택가 같은 경우는 앞으로 큰 폭의 집가 상승이 좀 예상된다.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약수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약수역을 기준으로 남산이 있고 약수역이 있는데 이 약수역 주변이 원식으로 동그랗게 이 지역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이제 지정이 됐는데 이 지역들도 좀 본격적인 개발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섯 번째는 이제 도심 중구 쪽입니다. 태계로 일대도 역시 앞으로 높게 짓게 된다고 하면 태계로 일대 상업지나 준주거 지역에 대한 토지 가격 상승이 상당히 크게 기대가 되고요. 특히 이 남산을 기준으로 중구 쪽에서 보면요. 이 회연동, 필동, 예장동, 장충동이 그러니까 남산이 있으면 위로 4호선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명동역이라든가 남대문역이라든가 뭐 충무역이라든가 뭐 동대입구역이라든가 이 아래쪽으로 이제 약수역이라든가 이렇게 지하철역들이 지나가는데 이 지금 회연동, 필동, 예장동, 장충동은 지하철역에서 웬만한 지역들이 다 500m 이내에 들어오는 남산 밑자락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들 같은 경우는 저는 충분히 고도 제한 완화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이 세운상가 재배개발과 맞물려서 남산까지 이어지는 이 녹지축이 만들어지는 뭐 필동이라든가 예장동 같은 지역들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 이제 이쪽 동쪽으로 내려오면 이제 용산 지역이죠. 뭐 후암동이라든가 용산동이라든가 이태원동 같은 경우 이런 지역들도 고도 제한 완화 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이 될 것 같다. 라고 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요 지역들이 뭐 강북구라든가 도봉구 같은 경우는 좀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고, 그죠? 서초 교대는 일단은 좀 돈이 많이 들 거고, 또 1억대 초반으로 이제 살 수 있는 지역이 같은 남산 안에서도 용산에 있는 후암, 용산, 이태원은 힘들지만 1억대 초반이라든가 1억 정도로, 뭐 1억 미만으로도 사실 수 있을 거예요. 회원동은 힘들지만 필동, 예장동, 장충동 지역 같은 경우 이런 지역들도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은 또 역세권에 다 붙어 있는 지역들이잖아요. 이런 지역들도 한번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이번에 고도지구와 더불어서요, 또 한 군데 규제 완화가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한강변입니다. 한강변에 보면 이름도 참 길어요. 역사문화 특화 경관지구를 해제한다고 합니다. 역사문화 특화 경관지구. 이름 만들기도 힘들고 잘 만들기도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이름도 상당히 길고. 근데 이 한강변의 역사문화 특화지구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그냥 간단하게 지도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 위에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가 있잖아요. 이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에 있는 인접
밀집해 있는 대지들이 역사문화 특화 경관지구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그레이트 한강 2.0 사업이라든가 수변 복합 개발 사업이라든가 지천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 이 역사문화 특화 경관지구를 반드시 해제를 해야지 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그리고 있는 크게 두 가지의 규제 완화 사업이 있죠. 앞서 얘기한 것처럼 도심권의 남산을 필두로 하는 고도 제한 완화 사업과 한강변에 있는 높이 규제에 대한 완화 사업인데, 그거를 진행을 하려면 역사문화 경관지구를 무조건 해제해야지 된다. 왜? 이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를 끼고 있는 이 지역들은 다 아파트 단지거나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최적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한강변,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변을 따라 선형으로 지정된 역사문화 경관지구는 건축물 높이를 4층 이하에서 6층까지로 제한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높이 짓고 싶어도 못 짓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으려도 그 블록 뒤쪽으로 넘어가서 지어야지 되는 겁니다. 높이 규제를 개선해달라는 요구가 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이번에 해제가 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예요. 서부 이촌동에 보면 산호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이 조감도입니다. 이 산호아파트 조감도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게 47층까지 올라가는 아파트인데요. 보시면 47층까지 참 멋있게 지어졌죠. 근데 앞에 보면 테라스 하우스처럼 앞면은 다 4층, 6층짜리 아파트로 일렬로 쫙 깔려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역사문화 경관지구예요. 이 앞열이 역사문화 경관지구다 보니까 이 앞열 같은 경우는 6층, 4층으로 아파트를 지은 거고 뒷열을 47층으로 지은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 지역들을 대대적으로 해제를 하게 되면 뭐 많은 재건축 단지들이 좀 사업성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오세훈 서울시장 인터뷰를 한번 보면요.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런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 조치는 경관보호의 가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나치게 그동안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았던 시민 여러분들의 불이익을 해소시켜드리는 차원이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이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주거 환경이 정비되면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았던 특히 강북 지역 주민 여러분들이 더 이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제 어쨌거나 이 고도 제한 완화가 올 연말까지 다 이제 7월 20일까지 공고공람을 통해서 다 정리가 되면 내년부터는 이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개발 플랜이라든가 아웃라인이라든가 개발 계획들이 아마 서울시를 주축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이 고도 제한에 대한 내용은요. 7월 6일부터 7월 20일까지 서울시에서 열람 공고를 실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죠. 궁금하신 분들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던가 아니면 시간이 많이 남으시는 분들은 직접 가셔서 열람 공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근데 이 내용이 다예요. 사실상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하고 어쨌거나 연말까지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연말까지 이 고도지구 개편을 100% 다 완료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신고도지구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요. 서울시 고도지구 규제 완화는 제가 예전부터 계속해서 했었던 이야기고 특히 남산 주변에 대한 고도지구 완화도 역시 예전부터 계속 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 이 남산이라든가 도심권에 있는 정말 필요 없는 고도지구는 반드시 완화될 거고 단 시간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씩 이제 현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규제는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 가지 이 규제를 통해서 또 제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는 사실상 필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고도지구에 대한 내용인 것 같고 이게 이제 어쨌거나 연말 이후에는 새롭게 태어난다고 하니까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또 기회를 잡으실 수 있으신 분들은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만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주 목요일, 토요일 날 또 여러분들한테 알찬 내용으로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고 세미나는 이제 주로 2시간에 걸쳐서 진행되는데요. 1시간 정도는요.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또 1시간 정도는 전체적인 또 시장에 대한 틈새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고도지구에 대했을 때 제가 수혜지역 몇 군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지역 안에서 또 특별하게 특정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런 지역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릴 수도 있을 거고 또 어쨌거나 투자에 대한 갈아타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좀 직접적인 지역과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 부동산 투자라든가 내 집 마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부자 될 수 있는 길
황현의 부동산 세미나. 안녕하세요. 부동산 경제학 TV의 황현입니다. 더 많은 부동산 정보와 매주 수요일에 하는 더 라이브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오른쪽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황현의 부동산 경제학 TV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